안녕하세요. 취업이 보인다의 조서연입니다. 봄이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다. 피어나는 꽃잎을 보면 괜히 싱숭생숭해지기도 하는데요. 이럴 때 바쁜 마음 잠시 접어두고 쉬어가도 되지 않을까요? 오늘은 취업에 지친 여러분들을 위한 힐링 콘서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재즈 콘서트장으로 떠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문화 콘서트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오프닝 연주곡으로 Today is a good day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 문화 콘서트와 함께할 아티스트는 색소포니스트 남유선 씨입니다. 국내에는 남성 연주자가 대부분인데 여성 특유의 섬세함과 그리고 생기 넘치는 에너지가 느껴지는 무대였습니다. 네, 그럼 색소포니스트 남희선 씨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문화 콘서트 시청자 여러분들께 소개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재즈 색소포니스트 남유선이라고 하고요. 네, 뉴욕에서 좀 활동하고 있다가 작년에 귀국해서 또 한국에서 이렇게 열심히 저희 밴드로 음악하고 있습니다. 네, 여성 색소포니스트 이제 흔하지 않은 아티스트인데요. 저도 보면서 같은 여자로서 진짜 멋있다, 대단하다라는 강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네, 음악을 하시게 된 계기가 조금 궁금하거든요. 한국에서는 컴퓨터공학과를 다니다가요. 네, 여대를 다녔었거든요. 근데 너무 이제 학교가 재미가 없어서 뭐 다른 좀 흥미진진한 걸 취미로 해보고 싶어서 이제 음악을 열심히 듣다가 그때 당시에 딸기 소극장이라는 대학로에 극장이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재즈 뮤지션들이 한국에 있던 재즈 1세대 분들이 연주를 매주 하던 공간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음악을 듣고 그 중에 이제 웨이브라는 그런 그룹이 있었는데 거기에 색소폰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멋있어서 나도 한번 배워봐야겠다 해서 취미로 시작했었는데 어떻게 또 이렇게 먼 길을 오게 됐네요. 유학을 가게 된 계기도 제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유학을 원래 어디로 갈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고 그때 당시에는 또 색소포니스트가 한국에 몇 명 있지 않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가장 유명하신 분은 KBS 관현악단 단장이셨던 뭐 정성조 교수님 정도, 지금 또 이제 차세대 연주자로 지금은 이제 거의 뭐 중견급이시지만 손성재 선생님 정도였어가지고 공부를 더 심도 있게 하려면 아무래도 본토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한국에 이제 오디션이 열렸었어요. 버클리 오디션이. 그래서 이제 한국의 버클리 오디션 또 시험 보고 실은 이제 네덜란드도 갈까 해서 시험을 보긴 했는데 도시가 너무 암울하고 제가 좋아하는 쇼핑을 할 수 없고 백화점이 하나밖에 없는 걸 보고 내가 여기선 살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가게 됐죠. 네. 저희가 어떤 포인트를 잡고 이해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전체적인 구성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멜로디가 끝나고 나서 솔로가 들어갈 때 각자 다른 뮤지션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그 즉흥 연주를 풀어가는지 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또 다음 스테이지가 기대가 되는데요. 네. 두 번째 스테이지에서 들려주실 곡은 어떤 곡인가요? 네, 두 번째 스테이지에서는 Strange but Beautiful You라는 곡이고요. 제 2집 앨범의 타이틀이 될 곡입니다. 네. 네, 남유선 씨의 이야기가 가득 담긴 두 번째 스테이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네, 음악 활동 하시면서 행복하신 순간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있다면 언제가 있을까요? 네, 오늘 또 방송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피식피식 혼자 웃을 때가 있어요. 연주를 할 때. 바로 그런 순간인데요. 네, 뒤에서 연주자들이 어떤 아이디어를 던질 때 되게 이게 되게 저희가 즉흥 연주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걸 들으면 되게 멋있는 거를 뒤에서 해주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되게 서포트를 해준다는 느낌이 들면서 같은 방향으로 함께 음악을 에너지를 만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 그 느낌은 정말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너무나 행복하죠. 그런 순간들이. 아무래도 아티스트로서 가장 행복할 때가 합이 맞았을 때 그렇죠. 멤버들과의 네, 네. 그때 정말 즐거운데 네. 또 다른 합이 맞았을 때는 네. 이 음악을 알아줬을 때 관객들이 네, 그렇죠. 네. 그죠? 네. 관객들하고 소통할 때는 어떤 식으로 좀 소통하시는 편이세요? 네, 저는 그래서 원래 실은 미국에서는 이렇게 멘트를 하거나 공연 중간에 얘기하는 것들을 되게 싫어하거든요. 왜냐하면 공연의 목적에 되게 중점을 두고 사람들이 나는 너의 음악을 들으러 왔지 너의 얘기를 들으러 온 건 아니다. 약간 이런 자세가 많아서 말을 하기도 되게 그런데 한국에서는 일단 되게 약간 서먹한 문화잖아요. 저희는 이렇게 만나면은 친해지는데도 오래 걸리고 뭐 술도 마셔야 되고 뭐 차라도 한 잔 하물며 마셔야 친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관객들과의 그런 아이스 브레이킹 하는 시간이 되게 필요해요. 그래서 곡 설명을 좀 많이 더 해드리는 편이고 저의 어떤 것들을 영감지어서 내가 곡을 썼는지 등등등 이제 관객들에게 하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자작곡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제가 인기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자작곡이라는 걸 계속 이제 주입시키면서 이 곡이 그들의 뇌리에 박히도록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술가의 도시 또 뉴욕에서도 음악 생활을 오랫동안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렇게 음악 생활을 하시다가 또 힘든 점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떤 점이 힘드셨어요? 아무래도 거기가 워낙에 예술가들의 도시이다 보니까 일집 같은 경우는 저 일집의 타이틀이 라이트 오브 시티라고 해서 도시의 빛들이라는 이제 타이틀이거든요. 그래서 잠들지 않는 도시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뉴욕은 워낙에 예술가들이 많아요. 커피숍에 가도 음악이 좋으면 보면 이제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뮤지션이고 뭐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셔도 뭐 이제 서빙을 하는 사람들이 뭐 연기 지망생이라서 너무 예쁘고 잘생긴 사람이 많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너무 영감 받는 것들이 되게 많고 일단 어디를 가도 되게 하이 퀄리티의 문화 생활을 할 수 있었어서 그런 것들이 그리고 그 사람들의 그런 작품에 대한 열정이나 어떤 그런 거에 대한 결이 너무나 되게 깊었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예술가로 사는 사람들 사이에서 있으니까 더 이렇게 시너지를 받아서 창의적인 작업을 계속 할 수 있게 되는 게 되니까 정신적으로 되게 많이 성숙해지기도 하고 예술가로서의 삶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실은 미국에서 되게 많은 일을 했어요. 뭐 전공 관련 안 된 그래서 뭐 바리스타로도 일하고 새벽 6시에 막 커피숍도 문 열고 뭐 그리고 뭐 다른 행사 같은 것도 이제 미국에서는 워낙 이제 그런 프라이빗 파티 같은 게 많다 보니까 뭐 강아지들 패션쇼 하는 데서 뒤에서 막 연주도 하고 뭐 크리스마스 뭐 행사 같은 거 하면 이제 돈 대신 뭐 크리스마스 트리를 받아가지고 집에 가지고 못 오고 뭐 이런 에피소드들도 많고 그래서 미국에서 힘쓸 때는 아무래도 이제 그런 식으로 경제적인 것들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았죠 아무래도. 네. 아니, 그렇게 힘들게 유학 생활을 하시다가 또 뉴욕으로 가셔서 또 힘들게 음악 생활을 하셨어요. 네. 그죠? 그렇게 음악 생활을 하시면서 너무 힘든데 이렇게 버텨야 되겠다 하면서 그 버티는데 원동력이 됐던 게 지금 어떤 게 있다면? 네, 이러한 원동력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남유선 씨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스테이지에서는 뉴욕 생활이 반영된 곡이라고 들었어요. 어떤 곡인지 직접 좀 소개해 주세요. 네, L트레인이라는 곡인데요. 네, L트레인은 뉴욕에 이제 지하철이 되게 복잡하고 라인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맨하탄에서 브루클린으로 가는 익스프레인 기차예요. 네, 그래서 이제 가장 속도가 빠르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젊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노는 곳이거든요. 한국으로 치면 지금의 이태원 같은 그런 공간인데 이제 그 지하철을 타면 그 지하철 안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런 젊은 사람들 그리고 되게 약간 히피스러운 되게 막 그런 힙스터들의 공간이에요. 약간 지하철 자체가. 그래서 그 재미난 지하철의 바이브를 음악으로 한번 표현해봤습니다. 네. 제대로 뉴욕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얼른 들어오고 와야겠죠? 세 번째 스테이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연주 정말 잘 듣고 있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연주를 들어보면은 정말 많은 곳에서 영감을 받았다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 네. 이게 전통적인 어법이 그대로 있는데 뭔가 너무 전통에만은 충실하지 않는 뭔가 조금 현대적인 실험적인 요소가 좀 더 많은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네. 네. 역시 임승용 씨가 아티스트 분이라서 네. 네, 저의 음악에 대해서 너무 좋은 점을 잘 찝어주셨네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음악적으로 봤을 때 지금 재즈는 여러 가지 음악과 섞어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콜라보레이션을 갖고 있는 음악 장르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성향 자체가 아무래도.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것을 섞을 수 있다 보니 네. 제 생각에는 지금 이제 시대도 변했고 했고 해서 지금 제가 또 문화 콘서트 이 방송 프로의 팬이기도 한데 아, 네. 네, 여태까지 방송을 보니까 네. 약간 그런 쪽에 스트레이트 어헤드라고 하는 전통적인 재즈 기법을 더 쓰시는 많은 아티스트들이랑 네. 연주를 하셨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거와는 다르게 저는 약간 지금 현대 음악 중에서 가장 뿌리 깊게 지금 또 자리 잡고 있는 락이나 팝 같은 음악을 조금 재즈랑 접목시켜서 하고 싶은 게 제 음악이라서 네, 네. 그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인으로서 뭔가 한국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서 네. 학부 때는 공부를 할 때 되게 전통적인 어법을 많이 취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네. 그리고 나서 결국은 남유선의 음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하다 보니까 네. 지금 제가 한국에서 듣고 자랐던 그런 음악들이 무엇인가. 근데 또 국악이랑은 한국 사람들이 많이 또 네. 친숙하진 사실 않잖아요. 저희가 항상 접하는 음악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어떤 음악들을 많이 듣고 자랐나 생각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넣어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네. 오늘 준비하신 곡들이 대부분 이제 자작곡이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많이 반영이 됐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색소폰은 또 단선율을 아끼다 보니까 아무래도 작곡할 때는 이제 화성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이해가 많이 필요한데 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그러면 어디에서 참고를 하셔서 음악을 작곡할 때 좀 쓰셨는지 네. 그거 궁금하네요. 네, 악기 연습도 중요한데 저는 음악 전체의 구성도를 좀 높이고 싶은 네. 욕심이 더 많아서 네. 화성 악기는 제가 다룰 수 있는 건 일단 피아노는 어느 정도 약간 뭐 엄청은 아니지만 네, 기본적인 건 할 수 있어서 그래서 피아노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네, 최근에는 더더욱 이제 앨범 준비하면서 네. 네, 그랬었던 것 같아요. 피아노로 이제 단선율 악기에서 들을 수 없는 화성들을 이렇게 네, 들으면서 그렇죠. 이제 실험해보는 네. 그런 네. 과정인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이번 발매하실 앨범 곡들을 오늘 좀 많이 소개를 해주시는데 네.
그럼 앨범의 전체 컨셉이라든지 작곡 과정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 네. 네. 실은 되게 시간이 좀 오래 걸린 편이었어요. 1집은 제가 2014년에 뉴욕에서 발매를 했고 네. 한국에서는 2015년에 공연을 했었고 네. 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2016년 재즈계의 새 얼굴이라는 또 이제 프로그램에서 네. 또 처음 이제 한국에서는 인사를 드리게 됐었고 네. 그리고 나서 이 집은 이제 더 약간 한국적인 가미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작곡을 할 때 약간 더 약간 멜로디가 친숙하게 갈 수 있는 조금 더 한국적인 네. 귀에 익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더 슬픈 거에 더 막 네. 아련함을 느끼고 구슬픈, 감정 네. 호소에 되게 약한 그런 사람들인 것 같아서 네. 네, 뭐 1집 같은 경우 되게 에너제틱하고 막 그렇죠. 활발하고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췄으면 네, 2집에서는 조금 더 감성적인 면을 표현하고 싶은 네, 그런 욕심이 있었죠. 네. 네. 그러면 오늘 그 준비하신 곡 중에 또 마일스 데이비스에 대한 곡이 있더라고요. 네, 이게 네. 그 제목이 락스타 마일즈 이렇게 돼서 네. 제가 그냥 순간적으로 마일스 데이비스를 위한 곡인가 이런 네.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네. 맞나요? 제가 잘 본 네, 건가요? 맞아요. 네, 역시 역시 임승용 씨 너무나 네, 예리하게 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그래서 락스타 마일즈라는 곡은 저 이번 두 번째 앨범의 타이틀은 네. Strange but Beautiful You라고 해서 네. 이제 이상하지만 아름다운 당신이란 타이틀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저도 이제 악기를 하는 사람으로서 뭐 남성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그렇죠, 여자로서 아무래도, 늘 이방인이란 생각을 이제 느끼면서 한국에서든 미국에서든 이제 악 연주를 하거든요. 네. 그리고 또 그런 이방인의 정서에 대해서 되게 생각했을 때 한국에 귀국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제 저희 나라가 또 엄청난 극변적인 변화가 최근에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걸 보면서도 세대 간의 어떤 격차도 너무 심하고 격차가 많죠. 그다음에 네. 남녀 간의 어떤 사이도 되게 크고 어떤 그런 인간의 카테고리를 짓는 것들이 너무 많고 그 안에서 함께 돌아가는 것보다는 스스로가 이방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그런 사람들이 약간 외로움 네. 이런 거를 담긴 이제 음악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각자 개개인의 외로움을 네.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네. 쓴 곡들이 많다. 네. 뭐 이런 차원으로 그 중에 해서. 이제 락스타 마일즈라는 곡은 네. 그 마일즈 데이비스 자체가 워낙에 재즈계에서 선두주자였기 때문에 네. 늘 새로운 것을 끄집어내려면 그 선두주자들은 늘 외롭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카테고리 안에 속한 음악 중에 하나로 제가 만들었어요. 그만큼 본인 생각이 확고해서 독선적인 걸로도 유명했죠. 그러면 그렇죠. 네, 네, 네. 굉장히 고독할 수밖에 없는 네, 네, 네. 운명인 것 같은데. 네. 네. 그러면 앞으로 남유선 씨가 이제 한국에서 활동하면서 그런 여성 뮤지션의 편견을 좀 깨고 이제 네. 모두가 화합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음악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한국의 재즈 문화가 나날이 변하고 있는데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남희선 씨의 생각이 조금 궁금합니다. 네, 제가 되게 오랜 시간 동안 나와 있다가 네. 작년에 귀국을 했어요. 그래서 한 10년 정도 있다 오니까 정말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때보다는 저도 이제 선배 뮤지션들을 보면서 아, 이게 약간 미개척의 분야이니까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와서 더 좋은 문화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다들 유학을 많이 떠났거든요. 들어와서 보니까 너무 기량 좋은 뮤지션들이 이제 많아졌고, 근데 그 대신 약간 경제적으로 침체기가 또 한국에 오고 해서 공연 문화가 그렇게 많이 활성화되진 않았어요. 그리고 또 이제 SNS를 통해서 너무나 쉽게 음악을 접할 수 있는 지금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희 같이 라이브 음악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실은 되게 좋지는 않은 시대예요. 또 전 세대가 보여주지 못한 새로움도 보여주면서 후배들에게 또 설 수 있는 자리를 주기도 해야 되는 되게 중요한 세대인 것 같아요. 네. 뮤지션으로 활동하시면서 힘든 점들이 좀 많으셨을 것 같아요. 어떤 네. 점들이 좀 힘드셨나요? 네, 일단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늘 경제적으로 힘들죠. 네. 저희가 뭐 이렇게 뭐 어디에 속해서 하는 건 아니니까 아무래도 예, 그런 것들 개인적으로 이제 밴드를 꾸리면서 또 밴드 하는 멤버들한테도 어느 정도 대우를 해줘야 되고 또 이제 저가 또 리더 입장에 있다 보니까 네, 밴드들 챙기고 또 음악적인 것도 되게 디테일하게 또 디렉션을 줘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재즈 밴드 자체가 워낙에 한국에서는 아직 보편화된 문화가 아니라서 네, 아무래도 경제적인 부분이 제일 어렵죠, 늘. 네. 남유선에게 재즈란 어떤 건가요? 네, 재즈라는 음악이 저한테 처음에 줬던 임프레션도 그거였거든요. 끊임없는 도전. 네, 워낙에 새로운 것들을 계속 만들어내야 되는 장르이다 보니까 한 곡 한 곡 만들 때마다 실은 되게 힘들어요. 여러 가지 영감도 있어야 되고 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새롭게 풀어나갈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아시겠지만 제가 또 여성 뮤지션으로서 재즈를 하다 보니 그러니까 재즈계에서는 거의 여성 뮤지션들의 비율을 치면 거의 한 10% 90% 이렇게 되거든요. 네. 90%가 남자, 10%가 여자. 그래서 이제 없는 제가 뭐 롤모델로 삼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되게 도전이 돼요. 어떤 컨셉으로 내가 어떤 여성 뮤지션으로 기억에 남을 수 있을까 하는 것들. 그래서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끊임없는 도전이 되는 나를 계속 뭔가 원동력이 계속 라이블리하게 돌아가게끔 만드는 원동력이 되는 그런 게 바로 재즈죠. 네. 아무래도 그 도전이 있기 때문에 후배 뮤지션들에게는 또 롤모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아, 네. 뭐 부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문화 콘서트 시청자분들께서는 앞으로의 남희선 씨 어디서 볼 수 있을지 궁금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어디서 만나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일단은 앨범 작업이 한 90% 정도 진행이 된 상태예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마무리가 되면 저희가 5월, 6월쯤 녹음실에 들어가서 이제 2집 앨범 만들 거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아무래도 앨범 발매 공연을 할 건데 그건 아직 제가 정해지지 않아서 근데 가장 가까운 공연은 아무래도 제가 4월 달에 창원에 가요. 3세 콘서트라고 해서 3명의 밴드가 나와서 각자의 이제 리더작들을 소개하는 그런 공연인데 예, 그때 저희 밴드들을 창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하루빨리 2집 앨범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방송 어떻게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저희가 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연주를 했는데 2집 앨범 Strange but Beautiful You 많은 사랑과 성원 부탁드리고요. 또 문화 콘서트 앞으로 계속될 뮤지션들에게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저희 재즈 뮤지션들 특히나 한국에 있는 재즈 뮤지션들의 음악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라이브 음악도 많이 사랑해 주시는 좋은 시청자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좋은 음악과 이야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문화 콘서트 6번째 시간 남희선 씨와 함께 해봤는데요. 네, 끊임없는 도전이 담긴 곡들과 함께하고 나니까요. 오늘 무대를 통해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까지 얻은 것 같습니다. 이 남희선 씨의 도전이 있었기에 남희선 씨의 음악이 더욱더 매력적으로 느껴진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더 멋진 아티스트와 그리고 멋진 음악과 함께했던 문화 콘서트였고요. 네, 마지막 곡으로 Mother's Dream 들으시면서 저희 문화 콘서트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